안녕하십니까. 소사잇 농산물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에 대해 강의할 베네디자인 임종규 대표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생소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함께 공부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보면서 강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로 브랜드에 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포장 디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시작하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농산물은 그 자체의 잎, 뿌리, 줄기, 꽃, 열매 등이 모두가 심미적이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캄보디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타피오카 전분의 원료인 카사바, 쌀, 달콤한 망고, 옥수수, 바나나 등은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형태, 색상, 질감이 제각각인 농산물의 개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농산물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된다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으로 급변하는 세계의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의 이해가 필요하고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간단한 포장 방법과 디자인으로 시작하는 요령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차별화되는 농산물의 가치 상승 효과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1차 가공 후 포장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이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 목표로 미래의 수출 캄보디아에 필요한 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브랜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캄보디아의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랜드는 차별하다. 둘째, 브랜드는 무형 자산이다. 셋째,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표준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브랜드는 차별화인데요. 농산물에 브랜드를 부여하는 이유는 농산물의
특징에 맞는 브랜드 네임,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물리적 재화, 소매 점포, 개인, 조직, 장소, 아이디어 등은 모두 브랜드의 재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농산물은 잘 가꾸면 삶의 보배와도 같지만 단지 먹고 살 거리로 여긴다면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보다 더 훌륭한 상품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이미지는 가치 창출, 즉 실제적인 이익 창출이 이루어지며 무형자산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산물에 공산품과 같이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이 포함된다면 그냥 팔았을 때보다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브랜드로 습득된 지식을 통해 기대, 즉 품질, 신선도 등을 갖고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 후의 만족도는 특별한 호감을 만들며 재구매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 충성도로 발전하며 소비자의 장기 기억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구매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는 표준화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포장,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브랜드는 수요 공급의 조절, 재고와 회계 기록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특징이나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산물 브랜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축산물은 지자체, 단위농협, 연합사업단, 영농조합, 농축수산유통사 등 신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많을 뿐 아니라 농장 규모가 큰 개인의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단일 제품 성격과 달리 농산물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될 뿐 아니라 중소규모이기에 자체 브랜드에 대한 소망은 오히려 더 간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으로 보듯이 한국의 복숭아 지역조합인 햇사례와 제주도의 감귤지역조합, 곶감으로 유명한 자연이 상주, 최고의 사과 주산지인 청송사과 등이 대표적인 지역 연합사업단 형태의 브랜드입니다. 그 외 해외로 살펴보더라도 아일랜드의
지역 농장 브랜드, 일본의 개인 농장 브랜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브랜드 역할은 이전 페이지에서 언급했듯이 결국은 좋은 농산물을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브랜드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급하는 과정이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이면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라 있는 브랜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농협은 대한민국의 농민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브랜드로서 농민들의 생산, 1, 2차 가공, 판매, 유통, 자본, 수출, 사후관리 등 전체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 브랜드입니다. 선키스트는 오렌지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주의 6,500명의 조합원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업으로서 주식회사가 아니며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감귤류 조합임과 동시에 첨가물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 단체지만 주식이 없는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몬트는 과일, 채소류 등의 통조림 제조회사로서 글로벌 기업화 되었습니다. 1870년부터 1880년대 캘리포니아주가 과일, 채소의 주요 생산지로 떠오르자 이 지역 최대의 11개 통조림 업체가 캘리포니아 과일 통조림 협회를 창설하고 1916년 통조림 업체 2개소와 식료품 중개업체를 합수하여 캘리포니아 포장회사를 설립, 델몬트라는 상표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의 키위 협동조합, 키위하면 생각나는 유일한 브랜드는 뉴질랜드판 농협입니다. 현재 23년이 된 협동조합이며 한국에는 1997년 설립 초기에 진출을 했던 글로벌에 강한 브랜드입니다. 돌,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품회사이지만 사실은 하와이 왕국의 자본입니다. 주력 상품은 과일, 야채, 꽃 등이 있습니다. 해외의 농장 경영부터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까지 델몬트와 상벽을 이루는 거대 식품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농산물 브랜드는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빠르게 브랜드의 가치를 파악하고 고객의 마음을
선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농산물 브랜드의 명과 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규격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마다 농산물 브랜드 개발이 활발해졌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관련 상표 출원이 총 4,330건에 달합니다. 소속 농민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동 브랜드 개발이 목표로 전문성이 부족한 농민에게는 성공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판로 확대 및 마케팅에는 공동 브랜드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별 너무 많은 브랜드와 마케팅적 디자인 관리의 이해 부족으로 일부 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노력과 비용에 대비 성과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농산물 브랜드 정책은 빠르게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빠른 만큼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의 개발 시 고려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남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란 자신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징, 관점, 생산 방식을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브랜드의 네이밍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명을 활용하는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지명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스타일이며 초기 브랜드 도입 시 가장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브랜드명에서 지명 제외를 하는 네이밍입니다. 엉뚱해 보이지만 대외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브랜드명이라 확장성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명을 간접 이용 또는 상징물을 이용하는 네이밍 방법입니다. 브랜드명 자체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지역의 특징이 강할수록 적용 효과가 높습니다. 처음이라면 꼭 도전해봐야 할 브랜드 네이밍은 지명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명 네이밍은 해당 지역의 생산 농가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수도권 등 타지로 이사한 지역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수 있고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치지 않아도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만으로도 목표로 하는 이미지가 잘 구현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희망하고 참가하는 생산 농가도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해당 지역 농산물임을 강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명을 강조하는 공동 브랜드는 최고 이미지를 포기하고 대중적 이미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때 고려해 볼 만한 방향입니다. 지명을 활용하는 브랜드 네이밍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장점은 알려진 지역일수록 인지도 확보에 유리하며 지역 특산물과 연계 시 보증 효과가 강화되고 생산 농가와 지역민의 자부심이 브랜드의 힘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향수를 자극하여 구매 유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단점은 유명 인지도 특산물이 없는 경우 효과가 약화됩니다. 브랜드 통제가 어려울 시 브랜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구매층에 대한 매력 포인트 고려 요소가 부족합니다. 지역 특산물 한정 시 수요와 공급 조절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디자인 개발 필요성과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브랜드 디자인의 필요성은 브랜드 네임을 얼굴이라고 한다면 브랜드 디자인은 잘 입은 옷과 같습니다. 브랜드 네임을 잘 만들어 놓고 옷을 잘못 입혔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브랜드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로고와 표현 요소 그리고 컬러가 그것입니다. 디자이너는 브랜드 로고, 표현 요소, 컬러 등을 활용하여 브랜드 네임이 가진 이미지를 정교화시키거나 확장시켜 브랜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디자인 구성 요소 중 일부분을 디자인 패턴으로 발전시켜 포장 디자인 혹은 사인, 차량 등에 적용하여 전체적인 브랜드의 통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BI 디자인에서 지향하는 핵심 방향은 I가 되는데, 이때의 I는 아이덴티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브랜드 디자인 개발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브랜드 분류로 보면 표에서 보듯이 심볼형과 심볼 플러스 로고 결합형, 엠블렘형, 로고형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며 필요에 따라 브랜드 디자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 첫 번째는 심볼형 브랜드입니다. 장점은 시각적인 강한 임팩트 효과, 해당 지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과 소통의 효과가 있고, 당당한 자신감의 표출이 용이한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홍보에 대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현 한계에 따라 복잡한 디자인으로 전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표현의 간소화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심볼 플러스 로고 결합형입니다. 장점은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 가능한 면이 좋습니다. 즉, 네임 플러스 디자인입니다. 또한 실제 적용 시 분리 사용이 가능한 유연성이 있습니다. 네임 및 디자인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가로형이나 세로형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점은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는 힘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으로 새로운 고객층의 인지도 상승 효과 부족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는 엠블렘형입니다. 장점은 원형 또는 다각형 위주의 디자인으로 브랜드 집중력 향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디자인 요소의 과다로 복잡함, 실제 적용 시 다양한 적용의 부족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로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효과, 가장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온라인에서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단점은 디자인 요소의 별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요즘 개발 속도에 비교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브랜드 개발 성공 사례로는 선키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감귤류 농업자들로 구성된 선키스트 그로우저로 1893년 처음 설립됐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감귤류 과일 재배자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설립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키스트라는 뜻은 캘리포니아의 강한 태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태양이 키스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선키스트의 성공 요인을 보면 협동조합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인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극복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협동조합의 취약점인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상하기 쉬운 과일을 처음으로 광고한 선구자 선키스트는 세계 최초로 브랜드명이 붙은 과일을 판매했던 농산물 공동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성공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는 햇살에, 오렌지는 선키스트, 키위는 제스프리다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복숭아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과일 브랜드가 대부분인 시장에서 대한민국 과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과일 브랜드가 복숭아의 햇사례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 론칭된 햇사례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 햇살에는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연근이라는 의미의 복숭아 공동 브랜드입니다. 따뜻하다, 신선하다, 깨끗하다, 잘 익은 것 같다, 방금 따온 복숭아 같은 이미지를 네이밍에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아직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아서 캄보디아에서도 향후 개발 시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햇살의 브랜드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소비자 접점이 매우 중요한데 언제 어디서 브랜드를 만나더라도 동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동일한 이미지를 전달하려면 브랜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브랜드 관리 시스템은 제품, 사람, 브랜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 요소는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전달되는 브랜드 이미지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 관리 매뉴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햇살의 부족한 점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그중 브랜드의 기본 중 하나인 영문 서체는 햇살의 한글 서체와 이미지가
많이 다를 뿐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통일감이 부족합니다. 이는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다양한 포장 디자인입니다. 하나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레이아웃이나 표현된 이미지의 통일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포장의 제품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통일된 포장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브랜드는 역사다. 그러나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선키스트의 예를 보듯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의 재해석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산물의 종류별 포장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응용 디자인을 항상 고려하며 브랜드 디자인을 사용,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무시하는 디자인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전제를 보면 브랜드는 트렌드에 맞춰 진화되어야 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